안녕하세요. 유한라운지 스텔라쌤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정리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하루 날 잡고 정리를 하라고 하면 쌓인 옷들, 속옷들, 양말들 정말 섹션별로 잘 정리해둘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영어 회화에 필요한 문법을 정리해보려고 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들고 왔죠. 나만의 영문법 서랍을 만들 서랍들을 한번 들고 와봤어요. 서랍도 있고요. 칸칸이 정리되어 있는 섹션들이 있네요. 그 무수히 많은 영문법들이 나만의 정리된 칸 안에 잘 들어가 있다면 여기서 꺼내면 되겠구나. 곧 옷장에서 옷을 꺼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처럼 우리가 꺼내 쓰기 굉장히 편안할 거예요. 그래서 스텔라쌤이 오늘은 9칸 영문법을 먼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9칸 영문법이 뭐지? 먼저 큰 맥락을 지켜드려 볼게요. 우리는 다양한 레벨로 영어를 말해요. 내가 초급의 수준일 수도 있고요. 내가 중급의 수준일 수도 있고요. 내가 고급의 수준으로 영어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초급의 수준의 분들은 쉽게 말하면 I am a boy. 정말 단어와 단어들을 말해서 문장을 완성하죠. 구문을 말하시는 분들은 As you know, I'll meet you. 뭔가 이 사람들은 구문을 연결해서 문장을 완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어를 연결하는 것보단 조금 더 잘하는 느낌이 있겠죠? 고급은 그럼 어떻게 되냐? Since I met you yesterday, I could hear about something. 뭔가 이 사람이 말하는 단위는 한 문장이 쑥 뽑히고 또 다른 문장이 쑥 뽑히고. 고급 문장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의 활용이 화려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우리가 접속사를 마음껏 활용할 수 없잖아요. 특히 상관접속사 같은 아이들 있죠. Not only but also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회화에서 활용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접속사를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고급 영어 회화를 활용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아니면 그분들이 좀 더 자주 활용하는 문법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9칸을 어떻게 채워볼 것이냐? 보시는 것처럼 초급분들이 꼭 알아둬야 하는 영문법, 중급분들이 알아둬야 하는 영문법, 고급분들이 알아두어야 하는 영문법을 9칸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볼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려워하는 영문법은 주로 어느 녀석 때문에 등장을 한다? 이 동사라는 녀석 때문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 동사라는 녀석으로 문장을 완성하면서 회화를 활용하죠. 그러면 동사라는 녀석은 무엇과 함께 확인을 해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목적어나 보어에 오이는 녀석은 일반 명사가 필요해요. 특히 주어 같은 경우도 Tom is a boy라고 한다면 Tom 같은 것들을 이제 명사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우리는 영문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사와 함께 명사를 기본적으로 활용합니다. 자, 명사를 수식하는 녀석은 형용사예요. 그래서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해서 한 문장 안에 활용이 되죠. 그리고 부사는 물론 동사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문장 끝에서 문장 전체를 부연 설명하기도 합니다.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오늘은 주어를 I로 가볼게요. 아까 말한 것처럼 I am a boy. 정말 맞네요. 우리는 정말 명사만 있다면 문장을 활용할 수 있겠어요. 이번엔 이 boy가 어떤 boy냐면 형용사가 명사를 좀 더 수식해 볼게요. I am a kind boy. 오, 맞네요. 우리가 이야기한 명사 앞에서 좀 더 내용을 정확하게 꾸며주고 있고요. 그러면 이 문장 끝에다가 무슨 부사를 붙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문장 끝에는 이렇게 전치사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I am a kind boy. 조금 더 부연을 해보자면 for you. 너에게는 친절한 소년이란다. 맞네요. 뭔가 우리가 문장 끝에 부사를 활용할 때 전치사를 활용해주긴 합니다. 고급 문장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접속사라고 했지만 초급과 중급분들은 전치사를 잘 극복해 주실 수 있어야 문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단문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동사를 알고 명사를 알고 그다음에 형용사와 부사를 안다면 문장을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이 동사가 중급에 와서 무수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동사는 어떠한 품사의 변형이 있기 이전에 동사라는 녀석 자체가 능동이라는 녀석과 수동이라는 녀석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동사에 스스로 능한 아이 있죠. 예를 들어서 like를 가볼게요. like라는 동사를 기준으로 이 동사에 스스로 능한 아이는
주어라고 합니다. like라는 동사를 받는 아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I like you라고 한다면 이 like라는 동사를 받을 숫자, 받는 아이는 you가 되겠죠.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I like you지만 너라는 이 동사를 받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You are liked by me. 우리가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주어는 동사에 능한 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목적을 하는 아이는 이 동사를 받는 아이. 이 동사를 받는 아이를 주어로 쓰고 싶다면 우리는 형태를 be 플러스 pp라는 형태로 써줘야 한다. 뭔가 이제 슬슬 문법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3형식부터는 동사는 능동과 수동으로 나뉜다는 부분 기억하시고 우리 중급 문법에 해당하는 다양한 문법들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동사는 동사이긴 하지만 liking you, 너를 좋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좋아하다, 동사를 우리가 명사로 바꿀 때 동명사다라고 하면서 ing를 활용해 줬네요. 그래서 liking you, 명사죠? is true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아, 정말로 동사 liking you라는 동사 구문이 명사화되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동사가 이번에는 형용사가 될 수도 있대요. 형용사라는 녀석은요, 항상 명사라는 녀석과 함께 등장해야 합니다. 탐은 탐이에요. 근데 Jane을 좋아하는 liking Jane. 우리가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는 아이를 뭐라고 부르나요? 분사라고 부릅니다. 분사라는 것은 나눌 뿐이라고 얘기했고요. 어떻게 나눠라? ing형과 pp형으로 나눠라. 이때 등장하는 것이 능동형과 수동형이다. 스스로 동작을 행하는 아이를 능동형으로 쓰고요. 어떠한 동작을 받는 아이를 pp형으로 쓰는데 탐은 Jane을 스스로 좋아하는 사람이. 그래서 형용사로 수식을 할 때 ing로 끕니다. Tom liking Jane. 그러면 어떤 때 pp를 쓰느냐? 예를 들어서 A bottle은 bottle인데 병인데 어떤 bottle이냐? broken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break의 pp형 broken. on the ground. 땅에 부서진 병. 병은 부서뜨리는 게 아니고 부서뜨리는 그 동사를 받는 아이라서 pp의 형태로 쓰네요. 분사라는 것은 어떻다? 무조건 ing형과 pp형으로 쓰인다. 스스로 하는 능동형으로 쓰일 수도 있고 수동형으로 쓰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동사가 형용사로 바뀌는 것은 분사. 분사는 아닐 뿐으로 두 가지 형태로 쓰인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의 능동형과 수동형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동사가 부사로도 바뀔 수 있나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동사가 부사로 바뀔 때는요. 부정사를 쓰는데요. 투부정사라는 건 뭐냐?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투부정사 형태를 띠면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된다는 거예요. to, like, you로 바꿨을 수도 있고요. Tom, to, like, Jane으로 바꿨을 수도 있고요. I am a kind boy 라는 예문의 끝에 어떻게 붙일 수 있냐면 to help you.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I will be a kind boy. 나는 친절한 소년이 될 거야. 이 동사라는 녀석이 명사로도 바뀌고 형용사로도 바뀌고 부사로도 바뀌는 이러한 문법들 때문에 중급에서는 우리가 동명사를 활용해야 합니다. 분사를 활용해야 합니다. 투부정사를 활용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역시 전치사 잘 기억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럼 고급 아이들은 어떤 문법을 활용하느냐? 고급은 문장이라는 기본 단위를 활용하고 있어요. 정말로 문장이 명사로 바뀔 수 있는지 볼까요?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것을 명사로 만들려면 대시죠. 뭔 소리예요? 절이라는 아이를 명사로 만들 때 필요한 것이 명사절. 이와 비슷하게요. WH와 같은 육하원칙에 의미가 들어갈 땐 우리는 이런 거를 의문사절이라고 해요. 언제 내가 가는지를 알려줘. 할 수 있겠어요. Tell me when I have to go. 그러면 의문사에서 where도 되겠네요. Tell me where I should go. 해도 되겠네요. Tell me what I have to bring. 이런 경우를 의문사절이라고 하고 다른 이름으로는 간접 의문문이라고도 합니다. 문장이 명사로 바뀌는 거 봤고요. 그럼 정말로 문장이 형용사로도 바뀌나요? 네, 그럼요. Tom은 Tom인데 I loved. 내가 사랑했던 Tom으로 수식하려면 뭔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죠. 관계 대명사의 종류에는 세 종류밖에 없습니다. That,
who, which로 이 자리에 that을 많이 쓰죠. 그렇게 되면 좀 전에 보셨던 명사절의 that과 관계대명사의 that은 엉킬 수 있다는 거. 관계대명사를 이해하셨다면 마지막으로 관계부사까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고급 문장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관계부사에 들어가서는 조금 어려워하실 수 있어요. 관계부사라는 거는 관계대명사를 잘 이해하신 분들이 시간의 부사, 장소의 부사, 이유의 부사, 방법의 부사 이러한 내용의 선행사를 수식하는 건데요. 이건 좀 설명이 길기 때문에 이런 곳에 위치하고 있구나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해서가 9칸 영문법인데요. 각각 초급, 중급, 고급의 학생들이 활용해야 되는 문법은 다르답니다. 기본적으로는 동사와 명사와 형용사의 부사, 단문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동사가 명사로 바뀌고 동사가 형용사로 바뀌고 동사가 분사로 바뀌는 투부정사, 분사, 그리고 동명사를 잘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문장이 명사절로 바뀌고 문장이 형용사절로 바뀌고 문장이 부사절로 바뀌는 이러한 부분은 고급에 가서나 활용할 수 있는 문법이거든요. 이 9칸의 영문법을 정말 잘 정리해 두시고 적재적소에 꺼냈을 수 있다면 우리는 초급, 중급, 고급 어떠한 문장도 활용할 수 있고요. 내가 아직은 문장의 품사를 변형하는 쪽이 약하다라고 한다면 이 중급에 나오는 문법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9칸 영문법은 마무리를 짓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럼 도대체 이 9칸 영문법 옆에 시제와 오문영이라는 녀석은 왜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 있겠어요. 스텔라와 함께하는 여러분만의 9칸 영문법을 한번 해보았어요. 잘 정리해보시고요. 물론 이 안에 있는 꼼꼼한 내용들은요. 테디쌤과 하는 개념 영문법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왼편에 비어있는 시제와 오문형의 내용을 꼼꼼하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